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도 제6회차 생산 2급 이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신규의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출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번 연도에 도입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마지막 회차 몰아놨다가 마지막 회차에 나온 걸까요? 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몽땅 다 그 문제로 바꿀 수는 없겠죠. 신규의 문제를 죄다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두 문제가 교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해 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약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1번 문제부터 오잉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스마트 팩토리. 네, 유명하죠. 스마트 팩토리의 여러분 주요 구축 목적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생산성 및 유연성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 스마트 팩토리, 즉 생산 시스템의 지능화, 유연화, 최적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의 구축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여러분 어때요? 첫 번째, 생산성이 향상되고 유연성이 향상된다.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의 향상이다. 다 좋은 얘기 아닙니까?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잖아요. 고객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비용은 절감시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품질도 향상시킬 거고 효율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협업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거고 최적화된 생산 시스템, 이런 말평 다 이렇게 구축 목적에 나열되는 내용들이었죠. 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제품 및 서비스를 여러분 제품 및 서비스 이원화한다라는 얘기가 맞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뭐가 이루어졌다? 통합적인 생산 시스템, 통합적인 협업에 대한 생산 시스템, 뭐 이런 얘기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얘만 이원화가 맞을까요? 올바르지 않죠. 제품과 서비스의 통합적인 이런 말표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생산, 서비스, 통합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것이죠. 제품과 여러분 서비스의 이원화가 아니라 통합화, 이런 말 표현들로 바꿔두시면 아주 올바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처리해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여러분 RPA. 로봇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로봇의 프로세스, 오토매틱, 그죠? 저는 오토매틱이라고 썼지만 여러분 사실은 오토메이션 뭐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뭐 외우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전 풀네임을 가로치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 나왔네요. 네, 여러분 로봇 프로세스, 여러분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다라고 해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새롭게 신규 내용에서 살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AI와 그쵸? 이렇게 로봇에 대한 이야기, 로봇 프로세스의 자동화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새롭게 추가된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 특강에서도 보셨겠고요. 그쵸? 우리 교재 안에서도 살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문제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적용 단계, 여러분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첫 번째, 기초 프로세스 자동화. 이게 첫 번째 단계죠. 그렇죠? 그리고요, 데이터 기반의 머신 러닝을 활용하자. 그것이 두 번째였겠죠.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인지 자동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럼 이 박스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람이 수행한 복잡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수준이다. 여러분 사실은 내가 공부가 조금 덜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수준의 이런 걸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바로 인지 자동화에 합당하겠죠. 아니, 요런 말표현 보기 박스만 읽어도 사실은 스스로 학습하면서 자동화하는 단계다. 이 글을 읽으면 바로 여러분 매칭할 수 있는 게 뭐에 될까요? 인지 자동화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새롭게 나오지만 그래도 너무 어렵지 않은 이런 나열 문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자, 그쵸? 네, 그리고 조금 풀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저는 좋아하잖아요. 뭘요? 키워드 학습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학습하면서, 그쵸? 자동화가 됐다라는 거. 인지, 자동화. 이렇게 기억해주고 매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출제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그럼요. 신규 유형 한 번 나오고 말지 않겠죠? 또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출제될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적용 단계 다른 친구들 있었죠? 그런 다른 친구가 다른 보기를 만들어줘서 출제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주고 넘어와 주세요.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어요. 자, 3번입니다. ERP 구축 전에 수행되는 단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는 점진적인, 여러분 요 말 표현, 그렇죠. 이렇게 점진적으로 여러분 뭐 한다고요? 네, 변화한대요. 그렇죠. 개선해 나간대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갑니다. 뭐가요? 점진적으로. 그렇죠. 이게 포인트였고요.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요? BPI라고 얘기한다. 기억해 주실 수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요건 BPR이랑 반대적으로 여러분 어때요? 점진적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엄청 또 이야기를 나눴던 문제 중에 하나죠. 네, 뜸했다가 다시 또 여러분 보여지고 있는 문제니까요. 또 한번 살펴주셔야 되겠고,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왔었던 문제니까 어렵지 않게 도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문제 4번 가보도록 할까요? 차세대 ERP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문제, 그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지문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고, 이런 문제는 여러분 어때요?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문제로서 보자마자 읽자마자 계속 오답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친구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구조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죠? 여기가 틀렸죠. 만이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틀렸어요.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데이터. 네, 이렇게 기억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동시에 이용하기 때문에 요거 고쳐놓으셔요. 구조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동시에 이용한다. 이렇게 바꿔놓고 적어놓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맞는 이야기니까 한 번씩 읽어주고 넘어와주면 좋겠죠. 자, 5번 문제, 생산성. 네, 이제 생산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생산성 측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요. 네, 가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 표준 생산성은 생산성의 기준이 된다. 왜? 뭐지? 하고 넘어갔어요. 부분 생산성은 단일의, 그렇죠. 단일의 투입 요소로 측정된다. 맞는 이야기. 총 요소는 모든 맞아떨어지는 이야기. 다 요소는 하나 이상의 투입 요소로 측정된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이렇게 도출할 수 있어요? 네. 체크되시겠죠. 그쵸? 어렵지 않게 풀어주셨을 것 같고 올바르지 않은 거 선택 1번 처리하고 뒤에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재 명세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네, 오늘따라 이렇게 답이 툭툭 튀어나오는 모양들이 언급돼요. 뭐죠? 이 안에는 뭐가 있겠어? 뭔가 새로운 문제? 네, 야심찬 문제가 준비되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풀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너무 쉬웠거든요. 자재명세서에 대한 이야기,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줘라. 제품 성능 개선. 와, 뭐죠? 이 자재 명세서에 올바르지 않은 거 정답 1번이 되겠죠. 제품의 원가를 선정할 때, 자재 불출 목록표를 생성할 때, 구매 일정, 생산 일정, 수립 시 활용된다. 맞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거 1번이라고 바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똑같이 저처럼 보자마자 답이 툭툭 튀어나왔으면 너무 훌륭하고요. 저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배운 BOM.
첫 시간에 배운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몽땅 다 잊었을 수 있거든요. 앞부분이라서. 그렇다면 다시 한번 수업을 듣고 와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 수요 예측 기법 중 정량적인 부분. 자, 정량적인 수요 예측 기법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주세요. 그렇죠? 네, 시장 조사법. 여러분, 우리 어때요? 정성적인 기법이죠? 네, 인가 모형 분석법. 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정량적인 수요 예측 방법이고요. 판매원 의견 종합법 정성적이죠. 델파이법 정성적이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예측 가능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아니하게 도달할 수 있는 문제였나요? 네, 어렵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해 주실 것 같으니까 우리 이렇게 풀고 넘어가도 되겠나요? 좋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투입의 변환을 거쳐 그쵸? 아웃풋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산출이 되는 생산 시스템에서 피드백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변환을 거쳐서 산출이 되는 생산 시스템에서 피드백이라는 것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죠. 그죠? 피드백함으로써. 그죠? 우리가 왜 피드백을 하겠어요? 네, 인풋에 따라 아웃풋 되는 것들을 보면서 문제가 있다라면 찾아서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시장의 변화에 여러분 대응하려고 피드백 기능을 활용하는 거죠. 대응하기 어렵다니요. 올바르지 않은 설명이었다.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조금 지문이 피드백 기능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 우리 교재에서 막 써 있는 게 아니니까 뭐지? 라고 할 수 있었으나 그래? 생산 시스템의 피드백 기능? 이거 어떤 기능일까? 라고 하고 읽어보시면 약간 상식적인 문제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였어요. 타 부분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지속적인 개선 등의 추구를 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거. 우리 피드백 뭐하러 하겠어요? 우리 맞대응하기가 어려우면 안 되겠죠. 어려우려고 피드백 하진 않죠? 그쵸? 네. 이렇게 뭐 하려고 피드백을 한다는 거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거고요. 경쟁적으로 시장의 변화에 맞대응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반대의 개념으로 써 있으니까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자, 9번입니다. 기준 생산 계획, MPS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기준 생산 계획 수립 요소 중 주문 정책의 하나로 네, 여기는 뭔가 요 앞에 기준 생산 계획의 문제인가 하고 읽어봤더니 주문 정책의 문제 그렇습니다. 이런 정책의 문제로 뭐라고 들어있냐면 필요한 만큼 여러분 밑줄 필요한 만큼 생산 및 구매하며 재고를 최소화해가는 방법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죠? 로포롯 그렇죠. 떠오르는 단어는 여러분 머릿속에 로포롯이 떠올라줘야 되겠죠. 필요한 만큼만 뭐 하겠다? 네, 주문하겠다. 즉, 구매하겠다라는 거. 그런 방식. 그게 바로 뭡니까? 로포롯이 될 거고요. 그래서 기말 재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까지 설명하는 말편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 로포롯의 특징이죠. 그렇죠? 그래서 재고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이런 말표현이 꾸며져 있는 거예요. 이런 재고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라는 말 대신 기말 재고가 없다. 이런 말표현으로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넘어올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여러분 FOQ 뭐 얘기하는 거예요? 고정 주문량, EOQ는요. 경제적 주문량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요. POQ는요, 기간 주문량. 이렇게 우리가 학습에서 포인트들을 다 짚어갔어요. 그죠? 네, 잊어버리지 않기. 그죠? 좋습니다. 문제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작업의 우선순위 시험에 잘 나오는 범위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고려 원칙으로 뭐가 있었어요? 납기 우선순위.
그죠? 납기 우선순위를 가져가죠. 그래서 납기가 먼저 도래하는 급박한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주셨으면 좋겠고, 여긴 없지만, 그죠? 여러분 뭐가 있어요? 최소 공정수. 그렇죠. 공정수가 적은 것 먼저 진행해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고, 최소 여유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죠? 네. 여러분 최소 여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 시간이 적은 순서대로 작업을 해야 한다 라고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최장의 가공 시간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 최장이라는 말표현을 바꿔줘야 되겠죠. 여러분 최장이 아니라 최단, 짧아야 된다라는 말표현 써주셔야겠죠. 최단 가공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가공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은 거대로 먼저, 그죠? 짧은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바꿔주셔야죠. 최장이라니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거고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만들어낸다. 선입선출법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올바르지 않은 거 정답 3번. 이거 어땠어요? 쉬웠죠?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최장이라니요. 보자마자 X 처리하고 정답 체크하셨을 그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공정관리에 여러분 대내적인 목표와 대외적인 목표 나누어서 학습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여러분 기계 및 뭐라고 들어가 있죠? 인력 이용률을 최대화한다. 대내적인 목표이죠. 주문자 또는 수요자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대외적인 그죠? 목표였어요. 나머지 작업자의 대기 및 설비의 유효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도 대내적인 목표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요. 자재 투입부터 제품의 출하까지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 또한 어때요? 대외 아니죠. 대내적이다. 그래서 이 친구들 다 대내적인 목표다.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 자, 어렵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네. 자, 12번입니다. 네, 보기에 설명하는 공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공 공정 있었고, 운반 공정, 검사 공정 너무 예쁘게 네 번째 정체 공정까지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여러분 보기 박스만 바꾸면 이대로 사주선 다 동일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보기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보자마자 답이 나왔죠. 대기와 저장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대기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 한다고요? 일시적으로 기다리는 상태이며 저장이라는 건 계획적인 보관이라고 얘기한다. 네, 좋아요. 여기에 여러분 조금 더 덧붙이자면 저장은 계획적인 보관으로서 허가 없이는 이런 말표현도 여러분 연관돼서 사지선다형 길게 표현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허가 없이는 이동이 금지된 상태가 바로 뭐다? 저장입니다. 까지 꾸며주는 박스가 나온다라면 너무 예쁠 것 같죠? 네, 제가 이렇게까지 좀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면 이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 박스가. 각각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 처리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셔라. 네. 그래서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줘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바이고요. 네.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죠. 네. 가공 공정 하면요 붙는 설명이 뭐가 들어가요? 뭔가 변형, 변질, 그렇죠? 네, 조립 분해 등을 거쳐서 뭐요? 제조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완성시킨다, 달성한다 이런 말표현들이 붙는 게 바로 뭐였어요? 가공 공정의 설명이었죠. 그렇죠? 운반이라고 하는 것은 A 장소에서 B 장소로 이런 말표현 이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재에 쓰여 있는 것처럼 매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타 장소로 이런 말표현들이 언급될 수도 있죠. 계속 반복적으로 형태를 가졌으니까. 말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A 장소에서 B 장소에 뭐다? 이동을 위한 작업이다. 뭐 이런 말표현 주어지는 거죠. 살짝씩 바뀌어서 요즘 보기도 조금 색다르게 보이게끔 표현되어
있기도 하니까 체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검사 공정하면 양적, 질적인 검사 같이 이루어지는 말표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요. 정체 공정 여러분 설명 이렇게 옆에 딱 예쁘게 붙고 올바르지 않는 설명 써 있을 수 있게끔 이렇게 바꿔놓은 문제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조금 더 어렵게 낸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는 여러분 어때요? 난이도 1점이에요. 난이도 1점. 가장 쉽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 13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네, 요거 어때요? 문제 난이도 좀 괜찮네? 어렵지 않네?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A작업장 저 직원의 40명 중에 여러분 40명 중에 28명이 출근했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걸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어요? 출근율을 구할 수가 있지요. 출근율 곱하기 1 마이너스 써있죠. 간접 작업률. 이게 뭐예요? 이게 가동률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네, 출근율부터 계산기 두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 계산기 두드려서 보니까 이거 28 나누기 40 해주니까요. 출근율이 뭐 나왔어요? 네, 70%가 나오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0.7이 나올 거예요. 0.7. 네, 40명 중에 28명이 출근했으니까 이런 거 우리 미리 대응했었던 내용이죠. 이런 식으로 말표 나올 것이다. 네, 그래서 0.7을 구했고 거기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이 20%라고 했으니까 0.2가 되겠죠. 그러면 0.7 곱하기 1 마이너스 0.2는 0.8이 되죠. 그쵸, 여러분? 네, 그러면 0.56 이렇게 나올 것이고 거기다가 퍼센테이지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100을 곱해주면 56%.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 난이도 뭐 4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풀면서 나 이 문제 풀어봤어 라는 자신감으로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정말 잘 푸셨겠죠? 네, 좋아요. 이런 거 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포인트예요. 네, 우리가 본 강좌 시간에서도 미리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출근율을 그렇죠. 그냥 뭐 70%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계산해 주게끔 하는 문제들이 언급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출제된 모습입니다. 자, 14번 가보도록 할게요. 에로 공정에 대한 이야기요. 바틀렉, 그죠? 네, 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바틀렉, 그렇죠? 그래서 병목 공정, 병목 현상이라고도 한다.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때요? 전체의 흐름을 꽉 막고 있는 그런 공정이죠. 그죠, 여러분? 맞아떨어지는 설명이 이어지고 있어요. 생산 라인에서 작업 시간이 진짜 제일 길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가장 긴 공정이다. 왜요? 꽉 막혀 있으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다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 전체 라인의 속도를 좌지우지한다 라는 얘기 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에로 공정은요, 전체 라인의 생산 속도를 좌지우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올바르지 않죠. 좌우한다라고 바꿔놓으셔야겠죠. 네, 그래서 중요하게 배우는 거잖아요, 에로 공정.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속도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에로 공정입니다. 라고 바꿔주셔요. 바꿔주셔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거 정답 4번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 15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좋습니다. 칸반 시스템의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요. 칸반 시스템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 여기 나와 있네요. 여러분 어때요? 칸반. 결품 방지와 과잉 생산으로 인한 낭비를
낭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그렇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맞아떨어지는 이야기. 자, 생산이 필요하다는 특정 신호에 따라 풀 시스템.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당기기 방식. 여러분들 우리 앞서서 맨날 공부했던 풀 시스템. 당기기 방식. 이렇게 여기에 그 말이 안 써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풀 시스템 많이 보잖아요. 어디 가도 항상 당기시오. 당기기 풀. 그죠? 네, 좋아요. 이렇게라도 매칭해 놓으셔야 돼요. 좋아요. 그래서 이런 당기기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된다는 거, 땡글라미. 자, 우리 아주 어울리지 않은 말이 써 있어요.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당기기, 오버하면서 선생님이 당기기 방식으로 이런 말 표현 써줬는데 왜 강조했는지 3번 읽어보면 느낌 올 거예요. 작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도 작업을 미리미리 진행해 놓겠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당기기 방식이 뭐예요? 수요가 발생할 때만 뭐 하겠다? 작업할게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지금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도 내가 작업을 미리미리 해놓을 것이야. 올바르지 않은 내용이죠. 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설명. 2번과 여러분 3번은 진짜 같이 네? 매칭이 될 수 있는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보자마자 정답 3번을 외쳐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현품표 현재 가지고 있는 물품이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수가 있었던 현품표의 기능, 운반 지시의 기능, 생산 지시의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맞아떨어지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올바르지 않은 거 정답 몇 번? 네,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6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매번 출제되는 문제로서 여러분들 보자마자 반가운데 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just in time, JIT 이렇게 7가지 낭비 요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7가지 낭비 요소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뭐가 있다? 과잉 생산의 낭비. 그쵸? 그래서 낭비의 뿌리라고 여러분 공부했던 것을 또 한번 상기시켜 주셔야 되겠고요. 매번 똑같은 사지선다형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 문제 보자마자 단 한 5초가 안 걸렸을 것 같은 게 여러분 주된 오답으로 많이 언급되는 친구가 이런 게 있죠? 라고 수업 시간에 본 강좌 시간에 막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 친구가 사지선다형에 나와 있어서 아마도 손쉽게 조금 더 빠르게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 이 사지선다형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체크 포인트. 자, 과잉 생산한 낭비가 1번에 들어올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 1번에 써 있는 분량의 낭비, 여긴 없지만 여러분 동작의 낭비, 재고의 낭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7가지를 나열할 수 있으면 진짜 베스트예요. 그쵸? 어떤 친구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까. 자, 동작의 낭비 들어가 있고요. 대기의 낭비, 그 다음 가공 그 자체의 낭비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운반의 낭비 이런 것들이 총 제가 지금 언급한 거 7가지 되죠? 7가지 낭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언급되지 않은 친구 누구 있죠? 시간 낭비, 막 사람 낭비 이런 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여야 되겠고요. 여러분 EOQ, 경제적 주문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가정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요? 경제적 주문량 하면요. 그 가정이 존재했어요. 단일, 그죠? 일정, 요런 게 여러분 체크 포인트니까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라고 했었던 거 기억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도 중요하다라고, 그쵸? 땡그라미가 쳐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공부했던 거 잊었다면 한번 열어봐 주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 EOQ 하면요. 이런 가정들이 존재할 텐데요. 이 가정을 공부하실 때 일정하다. 여러분 또 뭐요? 단일해. 이런 말표 들어가 있으니 잘 참고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가 돼 있을 거고요. 첫 번째, 단위의 구입 가격은 뭐하다? 일정하다. 연간 자재 사용량이 어떠하다? 일정하다.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왜 귀엽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시어요. 겹쳐서 나올 수 있는 애가 아니죠. 한 문제에 나열되어 있는 것이, 그쵸. 요 일정하다가 맞아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바로 3번에 이게 불규칙하다, 올바르지 않죠. 그렇죠? 정답 그래서 3번이라고 얘기해 주셔야겠죠. 네. 자재 사용량은 일정하고 연속적이다라고 제가 가정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기억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요거 또 은근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1급에서는 정말 여러분 응용되는 문제 중에 하나로도 많이 지문이 길어요. 일단 2급자들은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단어를 좀 올바르지 않게 하여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를 읽어주는 것 또한 여러분 다음번에 시험을 마주칠 때 대비가 되겠죠. 이거 말고도 많았어요. 조달 기간은 어떠하다? 일정하다. 네, 이런 얘기 했었고요. 단일 품목에 의하여 단일 품목에만 적용이 된다. 네, 여러분 수요율은 어떠하다? 일정하다. 그래서 일정이라는 말표현, 단일, 일정 이런 말표현 언급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네, 가정들 꼭 한 번씩 잊어버렸다라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야겠죠. MRP, 자재 소유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MRP의 인풋 요소 많이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하실까요? 네, MRP의 인풋 요소에 대한 설명인데요.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너무 중요하고요. 요즘에는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읽어드릴 때 저는 여러분 2급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총괄 생산 계획. 총괄 생산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뭐 기억나요? MPS. 그죠? 이 MPS 다음에 MPS의 인풋 요소로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어요. 뭐에 대해서 공부했는가 살펴보시면 우리 BOM, 자재 명세서. 그쵸? 그 다음에요. 우리 MRP.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오죠? 네, 우리 인벤토리 레코드 파일이다 라고 해서 우리 재고 기록 파일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할 수 있을까요? 네, 왜 이런 말을 해주냐면 사실은 이런 그림을 통해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억, 이렇게 니은, 이렇게 디귿, 이렇게 매칭하게 하는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겠고요. 자, 이런 문제의 변형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추가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건 이렇게도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문제의 형태만 바뀌어도 어렵게 느끼실 텐데, 그쵸? 네, MRP 인풋 요소, MPS 기억해요? MPS. 그죠? 그리고요, 인풋 요소의 또 하나, 자재 명세서 있었던 거 기억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재고 기록 파일 들어가 있는 거 느껴주실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네. 또 이렇게 MRP에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여러분 MPS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MRP의 인풋 요소로도 시험 문제 출제 많이 되고 있고요. 요즘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뭐랄까요? 이미지를 시험 문제로 출제하는 이런 모습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응해 놓자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따라서 여러분 MRP의 필수적인 요소 따라 볼까요? 여러분 재고 기록 파일, 자재 명세서, 그 다음에 MPS까지 끌고 오셔야겠죠. 인풋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능력 소요 계획까지 마무리해주고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변형이 되면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미지 파일 주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자, 문제 19번. 네.
공급망 관리, SCM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서플리체인 매니지먼트에 대한 설명이고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골라주세요. 서플리체인 매니지먼트예요. 공급망 관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부터 답이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여러분, 뭐가 들어가 있죠? 제품 관리. 여러분, 오답 중에 하나 뭐 이런 제품 관리도 있고 품질 관리도 있고 막 그런다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따라서 정답 1번입니다. 라고 빠르게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경영정보 시스템. MIS 막 얘기를 해드리면서 경영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들었고, 그리고 생산계획, 재고관리, 현금 흐름, 왜? 그 다음에 여기 경영정보 시스템도 나와 있고, 그죠? 안 나와 있는 거는 현금 흐름 같은 거 생각해 주면 좋겠고, 또 뭐가 있을까? 주문 처리,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재고 얘기했나요? 재고 관리. 그렇죠? 이런 것들, 창고 관리, 그 다음에 고객 관리, 이런 것들이 포함 사항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포함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거 골라줘라 라고 했을 때 제품 관리, 뭐 여기에 쓰여 있지 않지만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이 오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설명도 한번 보세요. 또 다음에 오답이 이런 거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죠, 여러분? 판촉 계획 이런 거 사지선다형으로 나열을 할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셔봐요. 그죠? 미리미리 대응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영정보 시스템. 그 경영정보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회계정보 시스템 넣을 건가 봐요. 이런 생각도 저는 또 하면서 요 풀이 보고 왔거든요. 네, 좋습니다. 자, 미래의 오답들이 여기 들어가 있나? 이렇게 보면서 네, 설명을 한번 보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는 거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죠. 여러분 뭐가 들어가 있어요? KPC 공업사는요, 선풍기를 조립하는데 1년에 몇 개? 24,000개의 모터를 사용한다. 이 모터는 자재 생산 품목으로 하루에 400개를 생산할 수 있고, 이 모터는 일정한 수량을 소비하며 모터의 단위당 재고 유지비는 100원. 한 번 작업 준비비는 2,250원. 연간 가동일수. 여러분, 연간 가동일수 240일. 이럴 때 여러분 경제적 생산량이 나왔어요. 이래서 앞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 더 여러분 풀기가 수월했던 것인가? 아주 야심차게 난이도 5점. 그죠? 5점짜리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많이 틀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1급에도 잘 안 나오는 문제가 2급에 나왔기 때문에 어렵게 느낄 수 있고 풀기 어려웠다라고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문제에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문제들이 여러분 정형화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지는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경제적 주문량 나왔으면 너무 신나게 풀었을 것 같은데 경제적 생산량이 출제가 되었네요. 네, 그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 건데요. PI는 1 마이너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돼요. 다 이런 것들을 PD,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넣어 보도록 할게요. EDCP 요거 산식이죠 뭐. 넣어 놓을 거고 하나하나씩 또 한번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여러분 연간 단위당 유지 비용을 그냥 줘버렸어요. 문제 읽어보니까 비용이 딱 주어졌어요. 단위당 재고 유지비는 100원이다 라고 주어졌죠. 그쵸? 네, 연간 단위당 재고 유지비는 100원이다 라고 줬기 때문에 뭐 단가 따로 막 이렇게 준 게 아니죠? 네, 그래서 100원 곱하기 1-PD 이렇게 들어가 있죠. P분의 D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생산율 계산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루에 몇 개? 하루에 400개. 그죠? 그래서 P를 구해보면 하루에 400개. P는 400개. D는요. 우리가 수요율을 또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디에다 밑줄을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
연간 241을 가동한대요. 그쵸? 연간 가동 일수가 며칠이래요? 241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주어져 있어요. 1년에 몇 개를 사용한다? 2,400개. 그래서 수요일을 계산하면 몇 개? 100개. 2 곱하기 여러분 우리 D 몇 개 사용합니까? 2,400개. 연간 1년에 2,400개 곱하기 그 다음에 CH 여러분 생산 작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읽어보시면 뭐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한 번 작업 준비비가 안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여기 써 있네요. 그죠? 2,250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루트가 씌워져 있는 거죠. 따라서 계산해 봐야 돼요. 네, 그러면 계산기 잠시만 두드려 볼게요. 100 나누기 400 해주면 0.25. 1-0.25 해주면 0.75가 되겠죠. 그러면 100 곱하기 0.75가 되겠고 그러면 75가 되겠네요. 분자는 75가 되겠고 그 다음에 분모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계산기 두드려 보겠습니다. 2 곱하기 2,400개 곱하기 2,250원 해주었더니 1억 800만 원이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얼마가 나오나요? 루트키, 마지막 루트키까지 눌러주시면요. 얼마가 나옵니까? 계산기 두드리니까 네, 1,200개 나오죠. 요거 다 계산하면 뭐 나와요? 여러분, 제가 오늘 계산기를 안 가져와가지고 요걸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오죠? 144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계산기에 나타나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산기에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그쵸? 그러면 144만 원에다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루트키. 우리 계산기에 써 있는 창에 이 숫자가 나타나면 계산기에 있는 루트 클릭해 주시면요. 여러분 몇 개? 1,200개. 1,200개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몽땅 다 여러분 어때요? 계산을 해봤어요.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출제될 가능성 매우 높지 않아요. 네. 굉장히 경제적 주문량이 더 많이 출제됐던 빈도수가 높아요. 생산량이 또 출제될까요? 뭐 그럼 빠삭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될까요? 라고 하신다면 약간의 이벤트.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난이도를 확 끌고 올 수 있는 문제가 20번 문제였고 나머지 문제들은 좀 평탄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기억이 영원히 존속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되짚어주는 작업을 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또 어때요? 프로그램에 즉 실무를 경험해야 되겠죠. 실무 문제 또한 다 풀어봐야 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DB랑 기출문제 다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클릭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우리 실무 풀이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